ISA 계좌가 사실 그 1억 만들기용으로 너무 좋거든요. ISA 계좌가 왜 좋으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이 세 가지 포트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건, 시장이 모든 사람이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자산은 팔고, 시장의 사람들이 이건 다 쓰레기야 라고 하며 던지는 자산은 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ISA 계좌는요, 이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1억 만드신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ISA 계좌가 사실 그 1억 만들기용으로 너무 좋거든요. 일단 그 ISA 계좌 한도가요, 여러분 1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2천만 원씩 해서 5년간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금 붓듯이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5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안 모아도 되거든요. 한 5천만 원 모으면 어때요? 또 이거 재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 ISA 계좌가 정말 좋습니다. ISA 계좌가 왜 좋으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금액이 꽤 돼요. 2천만 원까지, 한 해 2천만 원까지. 그리고 3년 만기고 5년까지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가입도 돼요. 되게 유연해요. 그래서 금액도 되면서 되게 유연해요. 이게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걸로 해서 번 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금융자산에 붙는 세금들이 상당히 셉니다. 근데 이 상당히 센 세금들을 2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넣어서 한 1,000만 원 벌었는데 그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이자랑 배당소득이었다. 500만 원에 세금이 붙잖아요. 근데 그걸 200만 원을 공제해줘요.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데 그것도 9.9% 저율의 세금만 붙이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금융상품들 중에서도 ISA를 따라갈 만한 상품은 없다. 그래서 중개형 ISA라고 해서 개인들이 각종 개별 주식이나 또는 ETF 같은 걸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꼭 가입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이 뭐냐면, 이게 만기가 되면요, 이거를 개인연금에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돈은 안 건드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모은 목돈 1억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찾아서 CMA 계좌에서 운영하기보다, 나 이거는 계속 앞으로 ISA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할 거니까, 그 전에 내가 만들어놨던 돈 1억까지 한도니까 뭐 3천만 원에 있다면 이걸 연금 계좌에 이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연금 계좌에서 그 해에 3천만 원까지 또 세금을 대해서 그 연말정산 혜택을 줘요. 300만 원 정도를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세금을 냈는데 돌려준다. 이러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거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인 기준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딱 성년될 때, 아직 대학 가기 전이잖아요, 대부분. 그때부터 ISA 계좌 가입해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ISA 계좌가 ETF에 투자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계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금, 이 세 가지 포트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이나 예금도 좋고요. 투자 4분법 내지는 3분법을 꼭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일단 이게 ISA 계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은 뭐 여러분 세금이 안 붙는 거 아시죠? 근데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배당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더 나가서 해외 포트폴리오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되게 좋은 게, 최근 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미국보다 한국 시장 수익률이 더 좋은 거 아시죠?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10년에 걸친 미국 주식시장의 랠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누가 알아요? 불안하잖아요. 대통령이 스스로 똥꼬를 차고 있는데 그 나라 경제가 정말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누가 합니까? 더군다나 그 절친 앨런 머스크하고 서로 막 살벌한 이 엑스트윗 날리고 있는 거 보면 이건 뭐 정말 이게 나란가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국을 과대평가했던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어디가 오를지 모르는데 이 둘 다를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금을 하나 더 사라고 권하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 돈들을 끌어모으면서 미국 증시가 잘 나갔었는데, 미국 증시가 만에 하나 나스닥 시장이 뭐 2022년처럼 고점 대비 한 30% 폭락하는 날이 왔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암만 차별화된다 그래도 버티기 어렵잖아요. 결국 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미장 안 좋을 때 우리만 덜 빠질 수는 있어도 우리만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 미국장 빠질 때 오르는 자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도 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건, 현금 좀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금은 우리가 강세장에서는 우리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산시장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1년에 20-30% 빠지는 건 기본이잖아요. 벌써 지난 3년만 우리 한번 놓고 보세요. 자, 얼마 전 4월 초 종합주가지수 2300도 갔다 왔죠. 깨지고 왔죠. 그 다음에 작년
2024년 8월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하자마자 하루에 한 10% 빠지는 거 봤죠? 그리고 또 2023년 10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했던 거 혹시 수천 명이 죽거나 끌려갔던 사건 기억나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던 테마조차 버티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2차 전지 어떻게 됐는지 한 번만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의 그 테마,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그 자금의 이동 흐름 이런 거가 글로벌 사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근데 현금이 있었다면 정말 당신이 보유한 종목이 그렇게 미래가 창창하다라면 물탈 수 있잖아요. 그런 물탈 수 있는 자금으로 쓸 수 있고, 또 올해처럼 금값이 폭등하고 막 그럴 때는 금을 또 좀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4분법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ETF들을 추천하자면 일단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ETF,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이 일단 굉장히 큰 걸로 알거든요. 그거 사면 되고요. 미국은 타이거 S&P 500, 이게 또 엄청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타이거는 미래에셋 거죠. 금은 KRX 금현물 사시면 되고요. 요거는 에이스, 그러니까 한투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ETF. 마지막은 이제 현금은 뭐 은행 예금 넣어도 되고 CMA 넣어도 되고 외화 예금 넣어도 되고 그렇죠.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버스 지나가고 벤츠 와요. 이 연애 시장에서 이제 늘 쓰는 표현인데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 잊어버려. 그러면서 옆에서 친구들이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산 시장에서는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30대 때는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안 샀으면 거의 형편없었을 수익에 만족했었을 거고, 또 더 나가서 월급을 악착같이 저축해준 아내와 둘이서 흑수저 둘이 만나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돈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0대 접어들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거의 한 해도 깨먹은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여러분 똥차 가고 벤츠 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시장을 보고 이렇게 이런 좋은 책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커리어가 쌓이고요. 여러 번 시장이 죽었다 살았다는 걸 보면 이게 어느 날 와요. 제 책에 쓴 표현인데 냄새가 나요. 아, 또 왔구나. 그런 때가 오거든요. 저 올해 벌써 2번만 탔거든요. 그래서 2월에 금을 팔았고요. 저희 회사 기준,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펀드 기준으로 해서 2월에 금 팔고 4월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엄청 담았어요. 그 왜 그렇게 가능해요? 하면 시장이 모든 사람이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자산은 팔고, 시장의 사람들이 이건 다 쓰레기야 라고 하며 던지는 자산은 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가치 없는 자산을 그렇게 사면 안 되는데요. 가치가 있는 내재 가치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내재 가치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들은 이 헐값에 거래되고 사람들이 모두 다 던질 때는 드디어 벤츠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다음 장이 와요. 더 좋은 장이 와요. 내가 그때 여력이 있고 정보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뛰어날 때 더 좋은 투자에게 올 거기 때문에 꼭 이번이 아니면, 이번에 베팅을 못하면 나 끝날 것 같은 그런 갈증을 느낄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년에 오는 찬스는 사실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함정인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즘 투자 자문 상품을 추천하는 분들은요, 간단해요. 귀차니즘을 느끼시는 분들. 이게 ETF 4개를 고르거나 은행 예금을 골라서 ISA 계좌로 이렇게 4분의 1씩 투자를 해서 1년에 2천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넣으면서 1년에 한 번이지만 4분의 1을 또 비율을 맞추는 이런 수고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온다 그랬죠. 그래서 2023년 10월, 2024년 8월, 올해 4월 같이 시장이 붕괴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는 시기에 보유했던 현금을 그때 쓰는 거야 하고서 좀 위험 자산을 사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때 오늘 꼭 해야 돼, 내일 하지 뭐, 이러고 이제 넘기시는 분들한테는 프리즘의 이제 자동 매매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리즘 회사를 창업한 이유가 사실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되게 운용을 잘하면서도 귀차니즘을 엄청 느끼다가 마님이 오빠 그래서 오늘 할래 안 할래 그래야 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빠 안 할 거야? 이렇게 눈을 부릅뜨면 호랑이 떼 아니랄까봐 예 알았다 이러고 가서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귀차니즘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마음 편하게 운영을 하고 싶어서 제 돈이 여기 수억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펀드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죠. 제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못 넣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난 귀차니즘이 좀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프리즘 서비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초에 이제 잘 다니던 모 증권사 리서치 팀장 자리를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올 때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게 위에 분이 왜 이거 그만두냐고 엄청 잡으셨는데 그만뒀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두 가지였는 게 하나는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경제 분석가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2018년을 마치고 19년 초에 그만둔 이유가. 두 번째가 또 뭐냐면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꼭 월급 안 받고 매일 새벽같이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안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집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죠. 책을 쓰다 보니까 또 책도 잘 되고 해가지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던 중에 내 돈 관리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제 회사까지 차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바쁘게 살게 됐어요. 여기 보면서 스스로 느낍니다. 나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팔짱가 봐.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팔짱가 봐 하면 사람들이 와서 홍 박사한테 와서 엄청나게 책 좀 써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던 이유가 작년 연말 뭐 컨퍼런스를 갔는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 다음에 컨퍼런스를 갔는데 막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2025년 시장 어떻게 보냐. 그래서 미국군 저는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 금을 사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몇 달 지나서 그때 그 신문사 컨퍼런스에 담당 기자님이 왜 홍 박사님이 이걸로 책 안 쓰세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 그런 걸 느꼈나? 그때 왜 싸했나? 그때 분명 천슬라 그러고 막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금융시장이 미친 것처럼 미국장이 오를 때인데 미국은 조심해야 되고 금을 사야 된다. 어디서 그런 촉이 나왔나? 이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쎄했다. 뭐가 쎄한데요? 이게 한두 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좀 불편함이 왔다. 그럼 그걸로 책을 쓰면 어떠냐? 이래서 쓴 책. 그래서 좀 뭐랄까요? 약간 30년 차 이코노미스트 홍 박사가 쎄하다고 느낄 때 왜 쟤는 저걸 쎄하다고 느끼고 방송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하나?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완전 떠먹여드리는, 오늘 떠먹여주는 TV를 나왔는데 떠먹여드리는 책이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나. 그리고 이 책을 읽어도 운영하는데 자신이 없다. 그럼 프리즘에 맡겨라. 이런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